작은 입자들은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엄청나게 움직일까? 움직여요. 이 입자들은 한마디로 얘네들은 활발하게 움직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움직임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걸 얘기하냐? 얘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이번 단원에 뭐예요? 온도가 생겨요. 어떤 물질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온도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온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입자 때문에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 뭐 그게 누가 먼저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자의 운동 때문에 온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입자의 운동 때문에 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입자 운동도 활발해져요.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온도라는 것은 입자의 운동으로서 판단한다라는 것이.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차가운 물이 있고 뭐예요? 따뜻한 물이 있어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있을 때 일단 입자의 운동, 얘는 높을까 낮을까? 운동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반대로 입자의 운동은 어떻게 했어? 따뜻한 물은? 높아요. 이게 높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온도가? 얘는 내려가고 올라가나요? 둘이 같은 입자 운동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입자 사이의 거리예요. 얘도 거리지. 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 차가운 것이 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요. 작아. 다 똑같은 거. 온도가 작고 운동이 작고 거리도 작아. 나머지는 다 커집니다. 요것이 적당히 중요하냐?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3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입자 사이의 거리로서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냐? 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열은 왜 발생하냐? 라고 얘기하면 이 입자의 운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열이 왜 발생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만들어지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서. 마찬가지로 막 움직이면 펌핑이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다? 일단 열의 이동에 대해서 하기 전에 열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열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열 평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높은 온도와 차가운 온도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들은 뭐가 돼? 미지근한 온도가 되겠지. 맞죠? 평범한 온도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는 이걸 편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평형. 자, 열평형이라고 얘기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림을 그려서 한다고 하면 칸막이가 가운데 있어요. 칸막이가 있다고 치고 이쪽에는 뜨거운 물, 여기는 차가운 물이에요. 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있는 이 칸막이를 없애면 어떻게 됐어요? 일단 여기서 운동이 어떻게 했어요? 뜨거운 물은 운동이 어떻게 했어? 입자 운동이 크겠죠? 얘는 운동이 어떻게 했어? 작겠죠? 이 칸막이를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섞이죠? 섞이는데 어떻게 섞이냐라는 거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온도가 얘는 100도라고 할게요. 얘는 몇 도라고 할까?
30도? 20도라고 합시다. 둘이 섞으면 몇 도가 돼요? 60. 만약에 60도가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뜨거운 물에선 열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열이 있었겠죠. 차가운 곳에서도 열이 있긴 있어, 없어? 없진 않아요. 네, 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뜨거워야지만 열이 있는 거 아니야. 어쨌든 운동을 하면 얘들은 열이 있어. 근데 누가 더 많아? 뜨거운 게 많지. 그래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옮겨갔을까? 열이 여기에서는 40을 옮겨갔으면 여기서도 여기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0이죠. 여기는 뭐가 돼? 플러스 40만큼 옮겨가는 거예요. 저게 100만큼 열이 있으면 저기는 20만큼 열이 있다. 그럼 얘가 60의 열로 이제 하나로 어떤 상태가 되겠어? 이 60인 상태가 얘가 열 평형 상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열 평형 상태가 되기 위해서 100은 40의 열을 내놨고 20은 40의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우리 열 평형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런 물질을 넣으면 미지근해지는 거는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걸 아주 유명한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라고 얘기하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가 20이 되는 거고 여기가 뭐야? 100이 돼요. 그럼 가운데 뭐가 되겠어요? 60이 되겠지. 그리고 차가운 물은 이런 식으로 도달할 것이고 빨간색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도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서 만나서 얘네가 요것을 만들겠죠. 이게 무슨 상태? 얘가 열 평형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한꺼번에 열이 가는 건 아니죠. 서서히 열이 옮겨가는 거지. 네?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운동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운동이 느릴 거고 이쪽은 운동이 빠를 건데 점점 운동은 어떻게 되세요? 여기는 점점 내려갈 것이고 여기는 점점 빨라지겠지. 그러면서 이 운동은 나중에는 뭐 그냥 미지근한 형태로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뭘로 판단해? 입자의 운동으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럼 모두로 달라지겠어.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 이렇게 좀 표현할게. 얘가 일로 가면 갈수록 운동은 점점 어떻게 될까? 얘는 빨라지는 거지. 따지고 보면 얘는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이 위에는 어떻게 되겠어? 운동은 점점 느려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도 얘가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될까? 늘어나겠지. 얘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겠지. 이걸 이제 우리가 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열과 온도를 그냥 뭘로 했어? 뜨겁다 차갑다로만 얘기했잖아. 이제 이걸 뭘로 판단하겠다는 거야? 입자의 운동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자 사이에 거리로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입자 사이에 온도와 거리는 중요할까요? 거리는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배웠을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이번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냐. 오늘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할 건데 오늘 이거 배웠어요? 이 입자의 거리가 뭘 결정해? 상태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누가 있어? 우리가 상태가 3개잖아. 누구야? 기체, 액체, 고체죠. 이렇게 3개의 상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거리는 누가 가장 커요? 당연히 가장 활발한 애가 누구야? 운동이 가장 활발한 애가 누구야? 기체죠. 그러니까 거리도 기체가 가장 커요. 그리고 운동이 적당한 거, 그리고 운동이 가장 작은 게 고체이기 때문에 거리도 가장 짧아요. 그리고 이 거리가 그 상태를 만든 거예요. 얘가 입자 사이가 가까워서 고체가 되는 거예요. 넓어서 기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해했죠? 네? 자, 우리는 열평형, 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봤고, 열평형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3가지가 있어. 하나가 전도, 대류, 복사예요.
전도, 대류, 복사. 전도는 어떻게 전달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고체가 전달되는 거예요. 고체. 그리고 대류는 액체와 기체가 전달될 때 이렇게 됩니다. 복사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가는 거야. 왜 가냐고 물어보면 묻지도 마요. 그냥 가는 거야. 복사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복사하는 거 있잖아. 그 복사 개념이 아니야. 복사는 그냥 전달되는 거야. 아니 뭐 왜 전달되냐 이런 것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고체나 액체라는 건 뭐야? 이게 전달되는 매개체인 거예요. 매개체라는 표현 알아요? 내가 이제 설명해 볼게요. 전도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왜 쇠젓가락을 가지고 가스 부리는 데다가 이렇게 한번 손을 대봐요. 어떻게 돼? 겁나 뜨거워지잖아. 금방 뜨거워지잖아. 어? 이 열을 누가 전달해 준 거야? 젓가락이 전달해 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 젓가락이 뭐야? 어? 젓가락이 뭐야? 고체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전달이 된 거야? 전도를 통해서 전달된 거야. 에? 젓가락. 매개체인 거야. 알겠지? 자, 액체랑 기체는 매개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액체랑 기체는 열이 전달되는 과정이 조금 달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 그 액체랑 기체 중에서 대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요거 들어본 적 있나? 아는 학생들도 알던데. 아직 어리긴 해서. 에어컨은 어디다 달아야 돼? 높은 곳에다 달고 난방기는? 이거 왜 그래? 차가운 게 무겁기 때문에 아래다가 에어컨을 갖다 놓으면 그냥 여기만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시원해진다라는 것도 선풍기를 따지고 보면 시원해 안 시원해? 아니 선풍기가 시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잖아. 왜냐면 그게 온도를 줄이는 것도 그냥 돌리기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생각해보면 시원해진다라는 건 온도의 개념도 있지만 이게 순환하는 거에 있어요. 이게 뭔가 가만히 있으면 추운지 따뜻한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계속 그 상태면. 근데 그게 시원한 바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을 하면서 느껴지는 거야. 그냥 가만히 정적인 상태에 있으면 안 느껴져. 바람도 안 불고 그러면 지금 이게 더운 것도 몰라요. 하지만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분다거나 차가운 바람이 분다 이러면서 내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있던 공기를 계속해서 밀어내면 거기로 새로운 게 찾아오겠지. 근데 찾아올 때 어떤 애가 무거운 게 내려오겠어? 따뜻한 게 내려오겠어? 이거 밀어내고 나면 내려오는 애들은 무거운 게 내려오겠지. 무거운 게 차니까 우리는 그걸 갖고 선풍기 아무 짓도 안 한데도 그러는 거야. 근데 얘는 대놓고 찬 공기를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순환시켜야지만 여기다 차감을 느끼는 거야. 아래만 있으면 안 순환을 해서 못 느껴요. 자,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근데 저 열을 이제 액체든 기체든 간에 기체라고 칩시다. 여기 이제 차가운 게 내려오면 따뜻한 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열은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이 열이 어떻게 올라가냐라는 거야. 아까처럼 전도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입자들이 요렇게 나열되어 있어. 아주 빽빽하게. 고체니까 완전 가깝겠어, 안 가깝겠어? 완전 가깝지. 그러면서 처음에 얘가 어때? 떨려. 여기서 이제 열로 와요. 그럼 이 입자가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입자니까. 움직이겠지. 그럼 그 옆에도 움직이는 거야. 또 그 옆에도?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어때? 젓가락이 길면 길수록 더 뜨거워 아니면 덜 뜨거워? 덜 뜨거운 거야. 왜냐면 이게 이 열이 지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야? 전달되는 거야. 옆에 계속 치는 거야. 그렇게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저 입자가 그냥 저 고체가 매개체가 돼서 그냥 보내는 건데 얘는 좀 달라요.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입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 여기서 열을 받았을 거 아니야? 얘가 열을 받았어. 그럼 얘가
직접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가 저기 열 받은 입자 있잖아. 얘가 그냥 치고 올라가는 거야. 누구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기체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이 공기 입자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열이 여기에 딱 타는 거야. 타서 이 입자가 올라가. 너 표정이 지금 알고 있다는 표정이지? 이해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줘. 이해 안 돼? 어? 어? 안 돼? 어? 아니 괜찮아. 너 왜 부끄러워하고 그래? 왜? 잘 안 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 하여튼 뭐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입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입자들이,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아까는 내가 떨리면서 옆에를 계속 치는 거고, 얘는 아예 내가 움직이는 거야. 저기를 타고, 입자를 타고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입자가 없으면 움직이겠어 안 움직이겠어? 안 움직인다라는 거야. 입자가 없으면 대련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이 공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공기를 타고 움직이는 거야. 공기가 없으면 그럴 일이 있어 없어? 없다고. 액체도 마찬가지야.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야. 똑같아. 근데 그 열도 그 물이라는 입자를 다 타고 움직이는 거라고. 물이라는 입자가 없으면 그럴 일도 없어. 하지만 누구는 그게 아니다? 복사는 그게 아니에요. 복사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전달되는 거야. 왜 오는지도 몰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 사람 되게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타봤어요? 그러면 열기 느껴지지 않아? 그 옆에 있는, 가끔 보면 왜 아빠들도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여름 같을 때 보면 아빠 옆에만 있어도 아빠 막 나지? 그 기운 알아? 아빠 막 뜨거워. 어? 그리고 그 요즘 선풍기, 그 난방용 선풍기 아니고 선풍기인데 뜨거운 거 나와. 몰라요? 선풍기처럼 생겼는데 나 알지 그거. 난방기. 그런 것들이 다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 뜨거운 열 있잖아. 이거 그냥 아빠 몸에서 전달되는 거. 누굴 타고 이게 아니야. 그냥 아빠 몸에서 그냥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열이 그냥 퍼지는 거야. 뭘 타고 퍼지지도 않아. 태양도 마찬가지야. 태양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야. 근데 그 열은 어떻게 올까 우리한테? 이게 복사열이에요. 다 비슷한 거야. 우리 친구도 내 그치 알아서 그렇지만 나도 이렇게 딱 되면 지금 마찬가지야 보내들도. 이거 다 복사열이에요. 그러니까 버스에 사람들 되게 많을 때 되게 덥잖아. 그 이유가 뭐 때문이야? 복사열 때문이야. 그 사람들의 복사열 때문에 세뇌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복사는 아무런 매개체가 없다. 이렇게 기억해 줄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전달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일단은 복사, 전도 요게 있는데, 내가 내용은 짧게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 다음에 배울 내용이 너무 방대하게 돼.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면서 이 상황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됐죠? 별 얘기 안 했지만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래.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간단한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다. 아까 내가 그림 그렸죠. 그냥 그 동그라미 만들어. 그냥 이렇게 입자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이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건 맞는 얘기가 되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정제해 있다. 아니죠? 자,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입자 사이의 거리는 대체로 어때야 된다고 그랬지? 멀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틀렸겠네. 자, 이번에 물체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은 둔해야 되겠지. 그리고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움직임은 활발해야 될 거야. 물체 온도가 낮으면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깝죠. 이거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물체 온도가 높으면 입자 사이 거리도 멀다. 자, 이건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이 셋 중에 누가 고체겠어? 나가 고체예요. 가가 액체,
그리고 다가 기체가 되겠지. 딱 생긴 것만 봐도 알죠? 그리고 누가 가장 온도가 높겠어? 다가, 그 다음에 가가 나가 되겠죠. 고체, 액체, 기체니까. 자, 이건 열평형에 대한 얘기예요.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야 돼. 지금 가와 나 중에 어디에서 어디로 열이 움직이는 거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죠. 가가 나한테 열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열을 얻는 거지. 열평형 구간은 어디겠어요? 이쪽이겠지. 그치? 네. 그리고 이제 이 구간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D 구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구간부터니까.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열은 어디서 어디로 간다? 따뜻한 곳에서 찬 데로 간다. 그래서 A에서 B로 움직인다. A의 온도는 점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는 점점 낮아지겠지. B가 높아지겠죠. 입자의 움직임은 둔해지겠고 높아지겠지. 이게 다 똑같은 거 알고 있지? 입자의 운동과 거리와 온도 이 셋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 어렵지 않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멀어진다. B는 점점 뜨거워지니까 그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열의 이동하는 방식이야. 전도는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전달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직접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옆에를 계속 때리는 거야. 계속 옆에를 계속해서 때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라는데 고체가 맞죠? 아까 고체 얘기했어. 복사는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된다. 내가 이거 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이웃에 계속 전달하는 거잖아. 얘가 뭐고요? 복사가 아니라 전도겠지. 그럼 아까 이거 직접 이동하는 열은 누가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누가 한다고 그랬지? 대류가 하는 거야. 대류가 직접 이동하는 거지.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서도 열이 이동한다. 요거는 뭐야? 이게 복사죠. 그냥 떨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도 열이 전달이 돼요. 자, 이건 오른쪽 막대를 가요. 지금 이 얘기지. 계속 옆에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때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열이 이동하는 방향을 쓰면 OP, Q가 되겠죠. 그리고 열이 전도되는 정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구리와 스테인리스 같은 금속은 열을, 자, 요건 이제, 자, 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전도성이라고 얘기하거든. 이 전도성은 열에 대한 전도성도 있고 전기에 대한 전도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성이라는 표현이 전기 전도성도 있지만 열 전도성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거기서 뭘 배우는 거야? 열 전도성을 배우겠지. 열 전도성은 약간 상식으로 판단해봐요. 여러분들 이 금속이랑 비금속 중에 누가 열 전도성이 높을까? 금속이 훨씬 더 높아. 이건 약간 조금만 고민해보면 알 수 있긴 해요. 에? 만약에 고무면 아예 타버리니까 그러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금속이 열 전도성이 좋아요. 반대로 모두 좋아. 전기 전도성도 금속이 좋아. 맞잖아. 전기도 금속이 더 잘 전달하잖아. 나무나 플라스틱 같이 금속이 아닌 열은 물질을 느리게 전달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따뜻한 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죠. 차가운 물은 아래로 간다. 물이 골고루 데워지는, 지금 여기 있는 물이 이제 여기만 차갑고 위에는 뜨겁고 그럴까? 아니죠. 이 물이 이 주전자 안에서는 계속 어때? 밑에든 위든 어때? 계속해서 에? 똑같지. 100도잖아. 맞잖아.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착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금 얘가 이렇게 주전자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위에는 뭐 90도고 아래는 110, 아니다. 위에가 110도, 아래가 90도 이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왜? 지금 분명히 나중 되면 어때? 여기도 식으면 또 내려오겠지. 그리고 여기 또 가열을 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 또 뜨거워지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게 무슨 차가운 게 나중에 불 끄고 냅두고 있으면 나중에는 아래가 차갑고 위에가 뜨겁겠지. 에? 근데는 얘는 지금 계속 끓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열이 계속해서 순환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위아래가 구분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이게 평행하게 돌고 도니까 계속 섞을 수 있잖아.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 때문이야? 골고루 데워지는 거? 대류 때문인 거죠. 자,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대류니까 액체와 기체에서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자, 얘가 지금 뭘 하고 있어? 지금 이 여자애가 하는 거 뭐예요? 네? 지금 뭐 꼬챙이로 이거 하고 있잖아. 이건 뭘 하나? 전도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냄비의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물이 전체적으로 데워진다. 이건 대류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쬐고만 있는 거야. 그건 복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내가 풀라고 하면 푸는 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아니야. 시간이 아니다. 다 풀진 않고 그러면 중요 문제만 풀 테니까 중요 문제만 몇 개 같이 볼게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응? 자, 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물체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맞죠? 온도의 단위로는 칼로리와 킬로칼로리라고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걸 안 배웠을 거야. 칼로리와 킬로칼로리는 혹시 이름을 알아요? 그건 알잖아. 뭐라고 불러? 열량이라고 하지. 이거 열량인데 열량은 온도의 단위가 아니에요. 온도의 단위는 누구야? 잘 알고 있잖아. 네, 두 개만 꼭 기억해줘요.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섭씨와 켈빈이에요. 이 둘 그냥 이름만 알아도요. 섭씨와 켈빈. 섭씨는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켈빈은 곧 배우게 될 거예요. 물체를 두드리면 물체의 온도가, 자, 너네 생각해봐. 물체를 두드리면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왜 높아질까? 입자가 움직이는 거야. 입자가 움직여요. 자, 그리고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다.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움직임이, 맞죠? 물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사이거리는 멀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물질의 입자를 나타내는 거야? 당연히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쓰세요. 기체, 액체, 고체라고 쓰고 나는 다보다 높죠. 입자의 움직임은 다가 가장 활발한 게 아니라 가장 둔하지. 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가 가장 멀죠. 멀면 온도는 가장 높은 거예요. 자, 열평형. 열과 온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한다. 온도가 다른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나? 해야 안 해요? 네. 하죠. 따뜻한 곳에서 찬 곳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물체가 열을 얻으면 온도가 높아지죠. 열을 잃으면 입자의 움직임은 둔해집니다. 열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온도가 높은, 말이 안 되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쉽나? 너무 쉬워요? 걱정하지 마. 금방 어려워져요.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A와 B를 접촉했을 때 A와 B의 온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열은 지금 A와 B가 있는데 당연히 높은 A에서 낮은 B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열 평형일 때 온도는 30도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좀 센스를 발휘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쟤는 지금 이거 보면 60도인 애랑 10도인 애랑 만나서 몇 도가 된 거야? 30도가 됐죠. 맞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근데 원래 어떻게 만나야지 돼? 만나서 얼마가 돼야 돼? 느낌상. 그냥 보기에는 몇 도가 돼야 돼? 그치? 35도가 되는 게 일반,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 거지. 근데 얘는 왜 35도가 아닐까? 뭐래? 알겠어. 괜찮아. 편하게 얘기해. 뭐라고? 뜨거운 게 싫으니까. 또 있나? 의견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얘는 지금 같은 물이니까 물질은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은. 만약에 물질이,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얘기인데, 만약에 물질이 다르면, 그러니까 어떤 물질은 더 빨리 오를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떤 물질은 되게 천천히 오를 수도 있죠. 맞잖아. 우리가 플라스틱이랑 이거 이거 데우는 데랑 이런 알루미늄 데우는 거랑 물 데우는 거랑 누가 금방 뜨거워져? 금방 뜨거워지잖아, 얘가. 어? 물 끓이는 것보다. 그러면 물질이 다르면 온도가 움직이는 게 다를 수 있겠지. 근데 쟤는 같은 물질이니까 뭐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야? 질량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만약에 200g이라고 하면 얘는 100g이라면 저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걸 얘기하는 것 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60도짜리가 200g 있어. 근데 10도짜리가 300g 있는 거야. 그러면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워지겠어? 60도와 10도 중에 10도 쪽에 가까워지는 것이. 그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5분일 때 A와 B는 열평형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5분일 때는 A와 B가 열평형을 이루나요? 이루죠? 네. 따뜻한 물 입자의 움직임은 점점 둔해지겠지. 열은 차가운 물 속에서 따뜻한 물로 이동하는 건 아니죠. 반대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은 점점. 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거 중요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열의 이동이? 자, 요거 봐봐. 여기랑 여기. 시간이 만약에 같다고 쳐. 1초 동안 온도가 누가 더 많이 변했어? 이게 1번과 2번이라고 하면 1번과 2번 중에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이 변했어요? 1번 더 많이 변했지. 왜 그래?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빨리 잃어요. 가까우면 미지근할수록 더 작게 잃는다고. 마찬가지로 얻는 것도 똑같아 안 똑같아? 얻는 것도 같은 시간 동안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더 빨리 얻고 미지근하면 미지근할수록 더 작게 얻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는 열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돼? 가면 갈수록 낮아지고 결국엔 0이 되는 거야. 응? 이게 열평형이 된다라는 거는 열의 이동이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번 그림은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의 가와 나의 입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살짝 봐도 누가 더 좀 빨리 움직여요? 나가 더 빨리 움직이죠, 생긴 게. 그래서 나가 좀 더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가에 열을 가하면 어떤 상태가 돼? 나와 같은 상태가 돼요. 그리고 가와 나를 접촉하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 더 뜨거운 나에서 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가와 나를 접촉하면 가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고, 자, 가입자는 원래는 어땠습니까? 열이 많았어, 적었어? 가는 열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왜? 움직임이 애초에 가가 더 적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온도도 낮다라는 얘기지. 하지만 얘는 점점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겠지. 왜냐면 열을 받을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가와 나를 접촉하면 누구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나가 둔해진다는 거예요. 자, 열이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아까 똑같은 건데 지금 이게 무슨 방식? 전도에 의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주로 고체에서 일어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진 부분의 입자는 당연히 활발하게,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입자가 활발해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입자의 움직임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열의 이동 방식이다. 이건 무슨 방식?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 이거? 대류예요. 나 이거, 야, 너 왜 저기 뭐야, 표정이, 너 뭔 일 있지? 너, 아니지? 괜찮은 거지? 근데 이거 살짝, 이거 기방 나온 김에 얘기해 줄게요. 이거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뒤에 옆으로 나오는데 약간 이런 거야. 여러분들 방이 만약에 되게 넓다고 생각해봐요. 방이 되게 넓어. 어? 근데 저 구석에 난로 하나 있어. 저 구석에 난로 하나 있어. 어? 근데 약간 하나 있는데 방이 되게 추워. 저 난로 하나 저 구석에 있어. 그러면 어디 가야 따뜻해져요? 가까이 가면 따뜻해지지.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따뜻함은 누구 때문에 받는 따뜻함일까? 네? 생각해봐. 방이 되게 넓은데 거기 저 구석에 난로 하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추우니까 저기 앞에 가서 쐬. 그럼 따뜻하지. 이 따뜻함은 어떤 열의 이동에 의해서 따뜻해지는 걸까? 이건 복사열이에요. 방금 얘기했지만 난로가 있으면 그 옆에서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럼 복사열이야. 그냥 거기서 바로 전달되는 그것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무리 저게 저긴다고 해도 이 방이 만약에 차가웠다고 쳐. 저게 아무리 작아도 언젠가는 이 방이 따뜻해지겠어, 안 따뜻해지겠어? 그렇잖아. 처음부터 따뜻해지진 않잖아. 근데 시간이 꽤 지나면 따뜻해져, 안 따뜻해져? 그럼 이 끝에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쟤만 따뜻했어. 근데 시간 되면 이쪽에도 따뜻해, 안 따뜻해? 그럼 얘는 어떤 따뜻함을 느끼는 걸까? 얘는 대류 때문에 느끼는 거야. 감을 잡아. 응? 아니, 네가 못 잡는다는 게 아니라 좀 관심, 표정이 뭐냐? 알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어? 아니, 너 말이야, 너. 알겠어? 큰 방이 있으면, 난로 하나 저기 있어. 거기서, 추워. 그래서 거기서 바로 쬐려내는 무슨 따뜻함을 느끼는 거야? 복사에 의한. 하지만 저 끝에서 이제 양반처럼 저기서, 천한 것들 이러고 있으면, 언젠가 근데 자기 따뜻해도 안 따뜻해져. 따뜻하겠지. 근데 걔는 뭐에 의해서 느끼는 거다? 대류 때문에 느끼는 거라는 거야. 차이를 좀 느껴주세요. 자, 야, 너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표정 읽지를 못하겠어. 너 지금 킹 받은 거 아니지? 아니, 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표정 때문에 그냥 감을 못 잡아서 하는 얘기야.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자, 대류에 의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리액션 좀 해줘요. 대류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류에 의한 거죠. 물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한다. 맞죠? 물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해요. 대류라는 거는 입자를 타고 열이 움직이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물보다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위로 올라가는 물은 어떤 물이야? 어떤 물이에요? 뜨거운 물이지. 아래로 가는 거? 차가운 거죠. 그럼 누구의 입자가 더 활발해? 위로 올라가는 게 더 활발하겠죠.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시고 1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열 화상 카메라로 사람이나 물체를 촬영하는.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열 화상? 있지? 요거 뭘 보는 걸까?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내 기구가 저 사람 열을 나는 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 보면서 나는 거 뭐라고? 복사열이라고. 이거 그냥 복사열은 그냥 온도가 가지고 있는 물체가 그냥 알아서 발견하는 거야. 이게 왜 나오는지 몰라. 그냥 얘가 뜨거운데 그 주변에 열이 있을 거 아니야. 온도가 있잖아, 내가. 그럼 나란 사람의 온도를 표현하는 열이 주변에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이렇게 보호막처럼 생기는 거야. 근데 그걸 감지하는 게 누구야? 이 열 화상 카메라야. 그럼 여기에 있는 거 뭐야? 다리미로 옷을 다림질한다. 이거는? 그치, 얘는 이거 직접 이걸 그대로 뜨거운 걸 고체로 움직이는 거잖아. 하지만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다. 우리가 그늘이 아닌 햇볕이 따뜻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냥 태양 에너지는 복사 에너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하게 될 거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이게 지금 이 표현을 꼭 기억해.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야. 하지만 난로 옆에 가서 따뜻하다. 이건 복사예요. 화롯불 옆에 있으면 이게 그건 거지. 난로 바로 옆에 있으면 따뜻해진다. 이건 복사야. 끓고 있는 냄비를 잡으면 뜨거운 건 전도고,